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가정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거실에 대한 풍수지리적 관점과 함께 거실을 어떻게 꾸미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전통적인 한국의 양택과는 다른 현대 건축물의 거실 구조, 그리고 그 안에서의 중요한 요소들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현대 건축물의 거실은 전통적인 한국 양택과는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거실이라는 개념은 서구에서 들어온 것으로 우리 전통 건축물의 대청과 유사하지만 많이 다른 것도 사실입니다. 거실은 일상적인 주거 생활에서 가족이 모여 생활하는 공통적이고 다분히 통용적인 공간을 의미합니다. 한 사람이나 하나의 객체가 사용하는 공간이 아닌 다양한 다종이 혹은 많은 사람이나 가족 모두가 나누어 가지는 공간이며 공통으로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한국의 전통 건축에서 거실은 없지만 거실의 용도에 해당하는 공간을 분리하여 생각한다면 사랑채와 서재 그리고 대청마루 정도일 것입니다. 주택이란 가족의 단란한 생활을 목적으로 한 공간이지만 개인 공간의 기능도 가지고 있으며 가족의 독립성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점차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지고는 있지만 가족의 생활에서 공적인 경향이 무시될 수 없으며 가족애와 가족 간 커뮤니케이션의 요구가 강해짐에 따라 거실의 용도는 더욱 강해집니다. 거실은 가족 전원의 공동적인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리빙룸이라는 말처럼 다양하고도 무한한 공간으로서 가족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킵니다.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행위와 결합이 이루어지고 여러가지 일을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특정한 목적을 갖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거실은 가족이 모이고 같은 공간에서 활동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가족을 결합시키는 역할을 하는 공간입니다. 거실은 공통 공간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가족 모두가 쉽게 접근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공간과 다르게 누구나 접근이 쉬워야 합니다. 따라서 가옥의 규모가 크고 때로 복잡함을 지닌 구조라 하여도 가능한 중앙에 위치하는 것이 좋으며 불가피하다면 거실의 한 부분만이라도 중앙에 위치해야 합니다. 또한 거실은 가옥의 구조에서 가장 넓은 위치에 자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정한 넓이가 확보되어야 좁거나 어두워 보이지 않습니다. 집이 좁다면 밝은 톤의 벽지와 장식을 사용하여 넓게 보이도록 합니다. 인테리어 색상으로는 차분한 계열이 좋습니다. 거실을 넓게 보이도록 하는 인테리어에는 황토색과 미색 계열의 은은한 벽지와 도색 그리고 적절한 그림과 사진의 배치가 중요합니다. 거실의 조명은 가능한 밝은 분위기의 조명이 우선시 되어야 하고 따스한 기운이 느껴져야 합니다. 밝아도 백색은 지나치게 강한 기운이므로 황토색이나 약간 붉은 기운이 도는 주백색이 좋습니다. 거실이 어둡다면 가족의 건강에 무리가 옵니다. 거실은 가능한 양광이 많이 들어와야 하며 좋은 기를 불러들이기 위해서 밝은 조명을 사용해야 합니다. 차가운 느낌을 주는 백열등이나 주광색의 등 형광등보다는 희미하지만 약간 붉은 계열의 파장이 느껴지는 주백색의 등을 사용하여 은은한 따스함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조도를 조절할 수 있는 천장 부착의 샹들리에가 좋으며 보조등으로 백열등 계열을 이용하면 분위기에 효과적입니다. 거실에 놓아두는 높은 키의 스탠드는 재물을 불러들이고 가정의 불화를 예방해줍니다. 또한 활발한 사회활동을 기약하고 행운을 가져다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높이가 주인의 키보다는 높지 않아야 합니다. 규모가 큰 가옥에서는 접대실이나 응접실을 따로 배치할 수도 있지만 한국형 주택에서 거실은 일반적으로 손님을 맞이하는 접대의 공간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따라서 편안한 분위기와 더불어 안정감을 주기 위해 소파와 탁자 적당한 크기의 화분을 배치합니다. 화분은 거실의 분위기를 좌우하므로 매우 신중하게 배치합니다. 우선 화분에 담겨있는 식물의 크기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식물의 크기와 높이는 주인의 키에 비례합니다. 식물의 키가 주인의 키보다 크다면 곤란합니다. 양택의 내부에는 다양한 기가 흐르는데 천장에 닿는 상부에는 명예를 의미하는 천기가 존재합니다. 키가 큰 식물은 주인이 호흡해야 할 천기를 모두 마셔버리니 주인의 명예가 떨어집니다. 식물이 비비꼬였다면 사업이나 가정의 운이 비비꼬인다는 의미이고 뿌리가 드러났다면 창피를 당하거나 사업이나 가족의 비밀이 드러남을 의미합니다. 벽을 타는 식물은 상황을 꼬이게 만들거나 어렵게 함으로 피해야 하고 분재는 억압된 감정의 폭발을 의미하여 언젠가는 가족의 불화를 가져오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잎이 지나치게 날카로운 난이나 켄차야자와 같은 식물들은 날카로운 기를 가져와 심장에 무리를 주니 가능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잎이 길게 늘어진 칼의 형상이라면 더욱 피합니다. 모든 사물은 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 생김에 따라 살기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가능한 잎이 넓거나 둥그스름한 것 혹은 잎이 많이 달리는 식물이 좋습니다. 거실에서는 식물의 배치도 고려해야 합니다. 식물군이 정해졌다면 어느 곳에 놓아야 하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 강가에 위치한 집이라 거실 창으로 물이 지나치게 많이 보이면 가정주부의 근심과 우울증을 가져옵니다. 이럴 경우 식물을 창가에 두어 일정 부분을 막아주거나 가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주방과 거실이 일직선으로 이어져 있다면 길을 차단한다는 의미로 식물을 배치하면 좋습니다. 아울러 전기장치나 기계적 장치를 가려주고 막아주는 용도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단 작은 화분을 잘못 배치하여 자주 깨트리거나 넘어뜨리면 기가 흩어져 좋지 않습니다. 관엽식물은 주인의 운을 상승시킵니다. 반면에 거실에 관엽식물이 하나도 없는 집은 주인의 운기가 먹기 쉽습니다. 관리적인 측면은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관엽식물이 마르거나 말라 죽으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죽은 식물이 있다면 방치하지 말고 빨리 없애거나 보이지 않게 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키가 큰 관엽식물이나 지나치게 굵고 큰 나무 혹은 비비 꼬인 식물은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고 답답한 느낌을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람에게 해를 입힙니다. 거실은 여가 생활을 하고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가구의 선택, 문화적 설비, 기기의 배치가 중요합니다. 지나치지 않을 만큼의 책을 꽂아두는 책장과 같은 가구의 배치도 필요합니다. 특히 작은 책장과 같은 가구는 구석의 죽은 공간을 활용하는 용도로 사용되며 탁하지 않은 색을 선택합니다. 집안 곳곳에 있는 지나치게 예리한 모서리나 예각은 살기를 일으키는 공간입니다. 따라서 구석진 곳에 화분이나 가구를 배치하면 살기가 줄고 가구를 이용하여 예각을 부드럽게 만들거나 막아주면 건강운이 상승합니다. 도시 생활에서 거실의 용도는 더욱 극대화됩니다. 고층 건물에서 거실은 거실 이상의 용도로 사용됩니다. 즉 어른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거나 가족과 함께 휴식을 취함으로써 단란한 만족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집에 어린아이가 있는 경우라면 활동하기 위한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해야 하므로 탁자나 화분 등을 벽에 붙입니다. 도시에 살고 고층 건물에 살면 자연을 동경하는 마음이 더욱 커지기도 합니다. 이럴 땐 거실에 화분 등의 자연을 들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지나침은 피합니다. 구석진 곳, 예리한 각이 있는 곳, 모난 곳에는 부드러운 곡선으로 이루어진 가구를 배치하여 날카로운 길을 차단하거나 흐트러뜨립니다. 취미를 즐기는 사람에게 거실은 때론 전시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전시의 기능이 사람을 해치기도 합니다. 거실은 가능한 단순한 것이 좋으며 다양함이 지나치면 찹스러운 기운이 피어나 가족 전체의 건강을 악화시킵니다. 피해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거실에는 돌로 이루어진 가구를 두지 않습니다. 거실에 식물이나 수석, 석재를 들이는 것은 이득보다 손해가 많기 때문입니다. 때로 돌을 잘라 맞추거나 부분적인 조합으로 이루어진 가구도 있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거실뿐 아니라 양택의 어느 공간에도 돌을 놓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거실이나 정원에 돌이 많은 것은 건강에도 매우 좋지 않습니다. 돌은 물을 끌어들이고 차가운 성분을 지니고 있는데 그 차가운 기운을 사람의 몸에 전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거실에는 수석을 들이지 않도록 합니다. 수석 중에 특히 만물상이라 부르는 형태는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작지만 돌이 날카롭고 뾰족해서 마치 하늘을 찌르는 듯한 형상입니다. 아파트나 정원이 없는 건물의 거실은 여자에게 특히 강한 영향을 미칩니다. 거실에 돌을 두면 여자의 건강이 급격하게 나빠집니다. 돌이 갖고 있는 특유의 차갑고 날카로운 특성 때문에 여자의 생식기에 병을 몰고 오기 때문입니다. 돌을 놓는 위치나 방향에 따라 가족의 병이 안개처럼 피어납니다. 풍수에서 돌은 내장계통의 병을 몰고 오거나 불치병을 몰고 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좋은 현상은 아니지만 굳이 돌로 거실을 장식하고자 한다면 그 크기가 30cm 이하여야 합니다. 급격하게 온도를 내리거나 올리는 등 온도의 변화를 가져오는 사물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돌 외에도 대체적으로 쇠가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거실에서 사용하는 가구나 기구 혹은 장식품에서 가능한 쇠를 사용한 것도 피하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쇠로 만든 인물상이나 종교적 성물도 역시 피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거실에는 테이블을 놓습니다. 때론 다과를 즐기기 위해 사용하기도 하고 책을 놓아두거나 리모컨 혹은 메모를 놓아두는 등 테이블은 용도 면에서 다양하게 쓰입니다. 이처럼 거실에서 테이블은 꽤 중요한 가구로 만약 없다면 지나치게 공허한 공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거실의 테이블 선택에도 조심할 점이 있습니다. 유리로 이루어진 테이블은 좋지 않습니다. 다른 재질의 테이블에 유리를 덮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흔히 테이블을 깔끔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상면을 유리로 덮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유리 테이블은 노력해서 힘차게 살아가려는 의욕을 뺐습니다. 유리 외에 대리석 등의 석재 테이블은 젊은 사람에게 좋지 않습니다. 빛을 반사시키는 가구, 얼굴이 반사되는 가구나 그러한 재질의 테이블은 이익보다 손해가 더 많습니다. 거실의 테이블은 가능한 목재 테이블을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모서리가 부드러운 것이 좋습니다. 지나치게 큰 것을 사용하기보다 거실의 크기에 어울리는 것을 사용합니다. 이처럼 테이블도 사용의 측면을 고려하고 재질과 형태에 신경 써야 합니다. 거실에는 목재 테이블이 좋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거실용 테이블은 사각 형태인데 이보다는 모서리가 라운드로 이루어져 지나치게 예리하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또한 나뭇결이 살아있는 테이블에 천을 씌우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테이블에 어울리는 소파도 중요합니다. 거실의 면적에 비해 큰 소파는 피합니다. 화려한 이태리제 같은 소파도 피하는 것이 좋은데 지나친 화려함으로 주객이 전도되어 집안에 좋은 운기가 달아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머무는 집은 태양광이 들어와야 하며 햇빛을 가장 많이 받아야 하는 공간은 바로 거실입니다. 따라서 가능한 거실의 방향은 남향이거나 남서향이 이상적입니다. 예부터 우리나라의 전통 가옥은 남향집을 가장 이상적으로 여겼습니다. 물론 북쪽의 바람을 차단하는 산이 있다는 배산임수의 법칙을 바탕으로 하지만 남향으로 지은 집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대다수 전통 가옥이 남향으로 지어진 것은 태양광을 많이 받기 위한 구조입니다. 인테리어가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그에 앞서 채광에 신경 써야 합니다. 전기가 있어 부분적으로 보충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채광처럼 유효한 기능은 없습니다. 무엇보다 양광이 많이 드는 집은 밝고 건강합니다. 현대 건축물은 공간의 다양성을 살리고 있지만 전통 풍수에서 가장 이상적인 공간은 단순미입니다. 모든 공간은 복잡성이 더할 때마다 기의 흐름이 나빠집니다. 거실도 가능한 복잡하지 않아야 좋습니다. 조금 허전하다 싶을 정도로 넓게 트여 있어야 합니다. 여기저기 잡다한 가구나 기구를 쌓고 배치하면 기가 흩어지고 건강이 나빠집니다. 화려하게 장식하고 꾸미며 배치해서 채우기보다는 공간에 여백을 두는 것이 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시원한 느낌을 줍니다. 거실에 걸어놓는 그림은 단순하고 일관성 있어야 하며 지나치게 많이 거는 것도 피합니다. 꽃 그림은 안방에 걸지 않는 것이 좋으며 추상화 계열은 피하고 사선으로 걸거나 현란하게 장식하지 않습니다. 반사적인 재질의 유리 액자보다는 유리를 씌우지 않는 액자가 더욱 좋습니다. 어느 집이나 한두 폭의 그림을 겁니다. 특히 거실은 양택에서 가장 넓은 공간이므로 사진이나 그림을 거는 공간으로서 적당합니다. 거실에 그림을 통일감 없이 여러 개 거는 것은 좋지 않으며 포스터도 좋지 않습니다. 그림과 사진의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가장 좋은 그림이나 사진은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가장 안 좋은 그림은 지나치게 날카로운 그림입니다. 날카로운 물체나 그림은 날카로운 기를 배출해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만일 산을 그린 그림에서 산의 모양이 날카롭고 뾰족하여 칼끝을 연상시킨다면 틀림없이 거주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사군자를 그린 그림에서도 난과 같이 그 모양이 칼처럼 보이는 그림은 한 폭 정도로 족합니다. 추상화처럼 난해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그림 또한 가급적 피합니다. 이런 그림은 기를 어지럽히고 주인의 운기를 막습니다. 그림의 가치는 논외로 하고 사람의 머리를 복잡하게 하는 그림은 좋지 않습니다. 사진도 그림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진의 경우 면이 반사되는 재질이라면 더욱 나쁩니다. 특히 사진을 걸 때 기울여 걸거나 사선으로 열을 지으면 좋지 않습니다. 사진이나 그림을 걸 때는 기교를 주는 것보다 단정하고 수직으로 거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그림이나 사진의 색상이나 지역의 특징에 따라 거는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은색 계열은 북쪽, 청색 계열은 동쪽, 붉은색 계열은 남쪽, 백색 계열은 서쪽에 건다. 일본에서 찍은 사진은 동쪽, 중국과 유럽은 서쪽, 호주와 필리핀은 남쪽, 러시아에서 찍은 사진은 북쪽에 걸도록 합니다. 가구 배치, 색상, 조명, 식물 등도 중요하지만 거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조입니다. 아무리 잘 꾸며도 근본이 나쁘면 한계가 있습니다. 거실은 가구 배치로 인해 많은 것이 달라지지만 근본은 바뀌지 않습니다. 약간은 가려지지만 기의 흐름을 완벽하게 차단하거나 변화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가구 배치로 그 모양을 변화시키는 것은 모자란 것을 보충해주는 비보 풍수의 의미에 해당합니다. 근본적으로 거실은 집의 모양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집의 형태는 원형이 가장 좋고 네모진 것이 그 다음입니다. 거실은 약간 길거나 네모 반듯한 것이 좋습니다. 약간 길 경우 가구를 배치하고 남은 공간이 정사각형이면 최상의 구조라 할 수 있습니다.
대지의 모양, 건물의 평면과 인면, 정원과의 조화 시각적으로 안정감이 들어야 하며 기의 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구조여야 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집의 구조는 둥근 원형입니다. 아주 넓은 공간이라면 원형이 최고의 거실이지만 원형이라는 구조는 한계성이 있습니다. 특히 원형은 기가 모이는 공간으로 인식되어 기가 강한 형태로 봅니다. 따라서 가구를 배치하는 일반적인 개념에서는 네모진 형태의 구조가 좋습니다. 거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적인 면과 활동성이 서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적인 부분과 정적인 부분을 가르는 것이 대부분 가구입니다. 지나치게 큰 가구의 배치가 동적인 선과 정적인 선을 망가뜨리는 경우는 흔합니다. 거실은 동선이 방해받지 않도록 가구를 선택하고 적절하게 배치해야 합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메인 소파입니다. 거실에서 메인 소파가 차지하는 면적과 비중은 매우 큽니다. 메인 소파는 창을 바라보거나 벽을 등지고 있어야 하고 빛이 들어오는 곳을 가리지 않도록 측면으로 배치해야 합니다. 거실이 넓다는 이유로 여러 벌의 소파를 배치해서 소파의 등이 창이나 베란다를 가리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빛을 차단하고 양기의 흐름을 방해하여 운기를 막고 건강을 해치는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풍수지리에서 면적의 구분은 재물의 보존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가집니다. 가장 이상적인 면적의 배치는 11.618의 비율이며 이를 황금 비율이라 합니다. 이러한 사상을 바탕으로 지나치게 길어지면 빈상이라 칭합니다. 가난해진다는 의미의 이 용어는 거실을 비롯해 모든 공간에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가로와 세로의 비율이 11을 넘으면 빈상으로 봅니다. 구별되거나 구획되지 않고 연결되어 있으면 하나의 공간으로 보는데 양택의 각 공간도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것이 베란다를 확장하여 그 면적이 넓어지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가 거실과 주방의 연결입니다. 대중적인 형태를 지닌 아파트나 다가구 주택, 연립주택의 경우 거실과 주방이 길게 이어진 경우가 흔합니다. 옛날에 지어진 주택의 경우 거실과 주방 사이에 미닫이 문이 종종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설계 시 편리성을 강조하기 위함인지 혹은 공간을 많이 사용하기 위한 배려인지 터놓거나 경계가 없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거실과 주방은 확실한 구획이 필요합니다. 거실의 면적이나 가로 세로의 비율이 알맞은 경우에도 주방과 연결되면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길어질 수 있습니다. 주방의 공간도 거실과 연결되어 공간이 넓어지면 주방의 재산이 새어나가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두 개의 공간은 분리 혹은 구획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공간이 확보된다면 미닫이와 같은 문을 설치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공간이 부족하거나 문제가 있다면 보조적인 방법으로 거실과 주방 사이에 장식장이나 물건을 넣어두는 수납장 등의 가구를 설치하여 공간을 구획합니다. 단 가구로 막을 때는 천장까지 닿도록 막아야 합니다. 주방에서 음식을 조리하면 냄새가 거실로 스며들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냄새는 폐에 부담을 줍니다. 좋은 영향보다는 나쁜 영향이 강하므로 차단이 필요합니다. 냄새는 공기보다 가벼워 천장을 타고 스며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벽을 막거나 문을 달면 상황이 다르지만 만약 장식장으로 막았다면 천장의 가벼운 재질을 이용한 보대들보와 같이 지붕의 무게를 버티는 가로로 된 구조물을 설치해 냄새 확산을 방지합니다. 아울러 팬을 설치해 가능한 신속하게 음식 냄새를 외부로 방출하는 것이 주부의 건강을 위해 좋습니다. 거실은 되도록이면 정사각형에 가까워야 좋으며 지나치게 길지 않아야 좋은 가상이고 지나치게 길다면 베란다를 트지 말아야 합니다. 또는 칸막이나 문을 설치하여 구획합니다. 아파트는 구조상 거실과 주방의 구역 분할이 어려워 한 개의 공간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거실과 주방의 경계가 불분명하거나 공간이 부족해 종종 식탁이 거실로 나온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집이 답답하고 좁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거실과 주방의 불규칙한 가구 배치와 공간의 불합리성으로 주부는 동선이 길어지고 방문자의 눈에는 집이 난잡해 보입니다. 오늘은 가정의 심장인 거실을 풍수지리적 관점에서 어떻게 꾸미고 활용할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도 거실을 더욱 편안하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가득한 공간으로 만들어 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